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을 진행할 플로우를 만들고 있는 마드라스 체크의 이인혜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비즈니스 프로에서만 제공되는 특별한 기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지금은 이 명칭이 비즈니스라는 용어로 변경이 되었지만 기존에 사용하시던 고객님들께서는 사용자분들께서는 비즈니스 프로라는 게 조금 더 익숙하실 수 있어서 오늘 영상에서는 편의상 비즈니스 프로 기능이라고 통일해서 명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기능들에 대해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이제 시간을 가질 텐데요. 혹시나 안내드리는 기능들 중에서 나는 이미 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잘 몰랐던 기능이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잘 알아가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지금 베이직을 사용하고 계신데 프로 버전을 좀 고민 중이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프로 버전이 우리 회사에 잘 적합하겠구나 혹은 아니겠구나 라고 점검하시는 그런 결정하시는 시간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께 기능 하나하나 소개를 드릴 텐데요. 총 이제 프로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면 크게는 8가지 정도로 기능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량부터 OKR, 대시보드, 보안 기능, 오픈 API, JP어 연동, 반복 등록, AI 업무 비서까지 프로 버전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많은 기능들을 추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기능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일단은 간단하게는 더 많은 용량이 일단 제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총 용량이 이제 1인당 기존 베이직 버전에서 20GB가 제공이 되던 게 50GB가 제공이 됨으로써 저희 최소 인원 기준 10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0GB에서 500GB, 총 300GB가 일단 추가돼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넉넉한 용량이 제공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1회 업로드 용량이 늘어난 게 굉장히 좋았어요. 기존에는 파일을 한 번에 업로드할 때 500메가까지만 업로드를 할 수가 있어서 500메가바이트 이상의 파일들은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서 링크로 공유한다든지에 대한 그런 다른 대안의 방법이 필요했는데 프로요금제에서는 이게 이제 1기가까지 확장이 됨으로써 웬만한 파일들은 플로우에서 손쉽게 공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특징으로는 더 많은 용량이 제공된다라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기능은 대시보드 기능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프로 버전을 사용하시는 많은 임직원분들, 사용자분들이 실제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기능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대시보드는 실제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대시보드 기능은 이렇게 메인 화면을 클릭했을 때 또는 좌측의 대시보드 기능 메뉴바를 클릭해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비즈니스 프로 버전을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대시보드가 네, 이제 디폴트 초기 화면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거고요.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제 요 설정 버튼에서 이 대시보드를 이렇게 설정하면 로그인 할 때마다 또는 로고 화면을 클릭할 때마다 대시보드가 메인 화면으로 표시되게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대시보드는 어떠한 기능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플로우 안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 자주 접근해야만 하는 그런 이제 페이지들을 위젯으로 구성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보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설정해 놓은 이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위젯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제가 매일매일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위젯들 위주로 이제 상단에 이제 위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언급된 글을 혹시나 놓치면 안 되니까 나를 언급을 가장 상단 왼쪽에 이제 위치를 시켜 놓았고
제가 매일매일 이제 자주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볼 수 있게 네, 프로젝트 이제 위젯을 또 설정해 놓았으며 자주 들어가는 그 중에서도 또 더 자주 들어가는 프로젝트들은 이런 등록된 게시글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위젯으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이제 위젯을 설정하는 데는 제한이 없으니까 저는 2개만 해놨지만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여러 개를 설정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저는 업무 체크하기 위해 이 전체 업무 페이지를 매일매일 정말 한 수십 번씩 들어가는데 이 대시보드에 위젯이 추가됨으로써 저는 이제 들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 중인 업무, 요청한 업무를 이 위젯으로 크게 설정해 놓음으로써 눈에 굉장히 잘 띄죠. 그래서 여기서 매일매일 내가 놓친 건 없는지 그냥 바로바로 확인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오늘, 이번 주, 이번 달까지만 요것만 이제 설정함으로써 어떤 것들만 모아서 볼지 요 정도만 이제 설정해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업무의 기록을 위해서라면 필수로 필요한 메모장, 그리고 미확인 알림, 그리고 채팅방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위젯을 구성해 두었고요. 이렇게 해둠으로써 이 대시보드를 사용하기 전과의 큰 차이는 제가 매일매일 나를 언급을 이제 확인하려면 나를 언급 페이지로 들어가야 되고, 업무를 확인하려면 전체 업무에 들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네, 이제 프로젝트를 확인하려면 이제 프로젝트에 이제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또 찾아야 했던 그 시간들을 굉장히 단축시켜 주었습니다. 이 클릭하는 이 시간들만 합쳐도 굉장히 모으고 모으면 우리의 소중한 단축할 수 있는 업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축시켜 줌으로써 제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접근성은 굉장히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시보드는 이제 우리의 이제 각자의 업무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원하는 대로 구성해 주시면 되고, 순서도 이제 마음대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젯을 구성을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대로 선택해 주셔서 네,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렸던 위젯은 아마 많은 분들한테도 해당되는 그런 이제 특징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다른 위젯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위젯 설정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 이제 배경이나 이런 색상 이런 부분들도 가끔가다 이제 바꿔주면서 우리의 업무 환경을 좀 리프레시 해주는 것도 꽤나 우리가 업무 진행하는데 네, 이제 한 번 더 리셋을 할 수 있는 네, 리프레시를 줄 수 있는 요소로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 보여드릴 기능은 이제 AI 업무 비서 기능입니다. AI라고 하면은 좀 멀게 느껴지고 나와는 상관없는 기능이라고 느껴지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저 또한 다른 이제 AI들을 접했을 땐 그렇게 느껴지기가 이제 쉽더라고요. 그런데 플로우에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개발한 그런 AI는 실제 우리가 업무 환경에서 경험하는 그런 굉장히 쉽게 적용할 수 있는 AI로 기능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AI 프로젝트 생성부터 담당자 추천까지 지금까지 현재 5가지 기능이 오픈이 되어 있는데 해당 기능들에 대해서는 실제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로우를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가장 먼저 프로젝트라는 걸 세팅하게 됩니다. 플로우를 처음 시작할 때도 프로젝트를 세팅하면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어떠한 새로운 업무를 이제 진행하게 될 때, 시작하게 될 때도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면서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마 어떻게 하면은 이 프로젝트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시작할 수가 있을까, 조금 더 쉽게 시작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누구나 하실 거예요. 그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AI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우리가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하면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처음부터 아예 다 세팅하는 직접 만들기, 그리고 그 밑에는 AI의 도움을 받아서 만드는 AI 템플릿 생성하기가 있습니다. 자, AI 템플릿에 들어가면 네, 우리가 바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하는지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강의 제작 프로젝트를 만들어 달라고 한번 AI에게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는 어떤 프로젝트 만들지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예시들도 나와 있으니까 요것도 괜찮겠다 싶으면 요걸 클릭해서도 한번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직접 명령어를 한번 입력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거에서 네, 이걸 클릭하면 프로젝트의 유형을 선택하게 이제 나오는데 이 유형은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사용할 때 적용되는 홈 탭을 이제 선택하는 이제 기능입니다. 화면입니다. 자, 이 홈 탭은 여러분도 혹시나 기능이 어떤 건지 잘 모른다면 제가 밑에 이제 매뉴얼, 더보기에 매뉴얼 하나 링크 첨부해 드릴 테니까 그걸 확인하시면 보다 이해도 높게 이걸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일단은 강의 제작 프로젝트에 한번 업무 모아보기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클릭하는 순간 AI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지금부터 어떤 콘텐츠로 지금 만들고 있는지를 네, 화면에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네, 요런 이제 화면들로 지금 이제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네요. 그리고 제목도 이제 AI가 추천을 해줍니다. 혁신적인 온라인 강의 개발. 저는 요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혹시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기서 수정해서 네, 생성을 마무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AI가 이렇게 이제 콘텐츠 구성을 마치면 네, 이제 프로젝트 만들기 버튼이 활성화가 되는데 나는 괜찮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바로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뒤로 가서 다시 생성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면 AI가 이제 프로젝트 생성의 과정을 마무리한 다음에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고요. 네, 지금 보여줬던 그런 콘텐츠들은 선택한 그 업무 유형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업무들,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업무들이 무엇이 있는지 점검하는 역할들로도 할 수가 있고, 네, 이거를 활용해서, 네, 이제 수정하고 점검하는 역할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거 좋으니까 그대로 가져가야지 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 난 요거는 조금만 더 수정해서 진짜 우리 회사에 맞춰서 한번 수정한 다음에 참여자들을 초대해야겠다라고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온라인 강의 개발이라는, 이제 이번 AI는 온라인 강의 개발이라는 이제 필요한 업무를 진행하는데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업무들을 추천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상단 고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참여자들을 초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네,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지금은 게시글 양식 한번 이제 AI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젝트 내에는 우리는 이제 다양한 게시물들을 등록해가지고 업무 내용이나 무슨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게시글 양식을 등록하는데 나는 조금 더 보다 정비된 양식으로 쓰고 싶다 하시는 이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온라인 강의 개발이라는 주제와 이어서 한번 오늘 진행한 회의에 대해서 한번 잘 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뭐 회의록이라는 양식을 요청해 볼게요. 자, 그러면 AI가 회의록 양식을 대신 작성해 줍니다. 그러면, 나 이제 회의록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록은 해봤지만 전체 공유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쓰기 좀 부담스러웠는데 양식을 추천받았기 때문에 여기에만 이제 입력해주면 돼서 뭐 작성자, 참석자, 안건부터 해서 회의 내용을 여기다 착착착 기재하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내가 회의록을 등록할 수 있겠죠. 이렇게 등록하면 그냥 양식 없이 내 마음대로 작성했을 때보다 훨씬 더, 이 친구 회의록 좀 잘 쓰네, 라는 부분들로 이제 인정을 받기도 쉬워질 것입니다. 이런 회의록뿐만 아니라 지금 실제로 뭐 여기에는 추천되어 있지 않는 맛집 리뷰 양식 만들어줘 라는 등의 이제 요청도 해서 리뷰 양식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추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내가 리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지도 AI가 알려주기 때문에 네, 어떤 혹시나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건 빠졌네 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는 업무 일지입니다. 자, 여기서 똑같이 업무 일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업무 일지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이제 일일 업무 일지를 작성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꼭
내가 오늘 하루 업무 진짜 많이 하고 열심히 했는데 막상 오늘 업무 일지를 작성하려고 보면은 생각이 나지 않아서 계속해서 찾아보고, 그래서 그 일지를 쓰기 위해 소요하는 시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렇게 업무 일지 작성하는 것 자체가 이제 싫어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을 텐데요. 플로우에서 업무를 열심히 진행했다면 AI가 그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네, 이제 대신 작성해 주기 때문에 그 피로도를 네, 굉장히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약간 인터넷 속도가 좋지 않아서 다시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음. 네, 이렇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저는 지금 한 4시 정도가 됐는데 지금까지 제가 플로우 안에서 진행한 업무들을 대신 이제 기록해주고 그거를 어디서 진행했는지까지 게시물 링크까지 달아줌으로써 네, 혹시나 제가 기억 못한 것도 놓치지 않도록 플로우 AI가 대신 기록해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일정뿐만 아니라 내일 다음 주의 일정까지도 기록해줌으로써 내가 이렇게 업무를 많이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다를 네,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작성하기 위한 기록 찾는 시간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플로우 안에서 업무만 열심히 진행을만 해주신다면, 기억은 AI가 대신해주고, 기록도 AI가 대신해줍니다. 우리의 생산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겠죠. 그럼으로써 인정도 받고, 네, 성과도 높이고 그러면 우리의 이제 나중에 가치도 훨씬 더 쉽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이제 네 번째는 하위 업무 추천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업무들을 이제 진행을 한다면 이제 새로운 업무들을 맡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만약에 새로운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업무들이 필요한지 대충은 알겠는데 혹시나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없을지 혹시나 빠지는 건 없는지 점검을 받고 싶을 때 우리는 AI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AI가 한번 추천해주는 업무를 기다려볼까요? 아, 자, 다 생성해줬습니다. 아, 나는 바로 스크립트 작성부터 하려고 했는데, 기획 부분이 한번 빠질 뻔했네. 자, 기획함으로써 조금 더 네, 완성도 높은 업무가 가능해지도록 이렇게 점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AI가 추천해준 이제 네, 업무들로 한번 내가 계획하는 업무들에서 혹시 생각했던 것들 중에서 빠진 거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 받을 수가 있고요. AI를 추가적으로 계속 생성 요청하면 하이어머는 계속해서 추천해 주기 때문에 네, 혹시나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포인트들은 없는지 점검하고 여기서 이제 뺄 거는 빼고 네, 그리고 여기서 여기는 좀 수정해서 진행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등록을 완료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네, 어떻게 하면 업무의 완성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을까? 남들보다 조금 더 체계적인 업무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AI 도움을 통해서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어, 이제 여기서 담당자를 지정해야 되는데, 어떤 담당자를 잘 지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또는, 이제 어, 자주 등록하는 담당자가 있는데 매번 검색하기 너무 귀찮다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그럴 때 AI가 담당자를 추천해주는 네, AI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존의 업무가 너무 진행되지 않던 곳이니까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한번 유니버시티 플랫폼이라는 곳에 가서 업무를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플랫폼 리뷰 요청이라는 업무를 한번 등록해 보려고 하는데 담당자 저는 매번 요분들을 많이 이제 검색하는데 여기서 매번 찾으려면 힘들겠죠? 자, 그래서 이런 역할로도 이제 AI가 추천해주고, 근데 난 누구 요청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추천받는 그 담당자를 지정해서 요청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담당자 참석자를 찾기 위해서 검색하던 시간도 단축할 수가 있고, 혹시 누굴 지정해야 될까요? 라고 네, 물어보는 그런 시간들도 줄일 수가 있는데 이 AI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AI 프로젝트 생성, 게시글 양식 AI, 업무 일지 AI, 하위 업무 추천 AI, 그리고 담당자 참석자 추천 AI들 총 5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 5가지 우리의 업무 케이스에 따라서만 적용을 해본다면 정말 정말 우리의 평상시의 플로우 업무 생활보다 한 단계, 최소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진행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의 시간도 많이 단축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제피어를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진행하는 업무들을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피어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어떤 기능이냐라고 단순하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플로우 말고 다른 툴, 뭐 지메일이라든지 뭐 구글 캘린더라든지 구글 폼즈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플로우와 쉽게 연결해주는 자동화해주는 하나의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무 시간도 줄여주고 누락도 방지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실제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플로우 이제 들어가면 이 제피어라는 기능은 환경 설정에 가서 외부 서비스 연동에 가면 제피어라는 프로그램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 방법 여기 매뉴얼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바로 가게 하면 제피어라는 이제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미 제피어 계정이 있다면은 바로 로그인 해주시면 되는데 없다면은 새로 이제 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구글로 이제 보통은 구글 계정이 다 있을 테니까 그 부분으로 이제 로그인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연결을 저는 제 개인 계정을 해줬고, 한번 이 단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제 봐보자면, 일단은 계정을 생성하거나 로그인을 해주시고, 제피어라는 이제 이 항목에서 크리에이트를 생성해서 잽이라는 걸 생성을 합니다. 이 잽은 바로 어떠한 거를 우리 플로우로 연결하겠다. 뭐 지메일을 플로우로 연결하겠다라는 하나의 케이스를 설정해 주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플로우를 이제 잽 생성을 누른 다음에 트리거를 설정하고 액션을 설정하는 크게 이제 2단계로 나뉘어지는데요. 어떤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걸 플로우의 어떤 액션으로 연결시키겠다. 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구글 폼즈에서 유입되는 그런 설문이나 뭐 신청을 플로우에 뭐 알림 보수로 받겠다. 뭐 게시글로 받겠다. 업무로 등록을 바로 하겠다라는 방법으로 이제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념인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이렇게 간단한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정 생성, 잽 생성, 트리거, 액션 이렇게 3단계로 크게 봐주실 수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이 사례들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매뉴얼에 또 이제 저희가 그림 하나하나에서 다 이렇게 보시기 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링크 함께 같이 첨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 놓은 그런 이제 설정해 놓은 거를 제가 이미 이렇게 한번 예시로 세팅해 놓은 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라이브나 뭐 교육이나 그 다음에 뭐 컨설팅이나 다양한 부분들을 구글 폼즈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실제 이제 업무에서 구글 폼즈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설정했던 것처럼 여기다 구글 폼즈에 들어온 거를 플로우 업무로 받도록 한번 설정을 해놨었고요. 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신청서입니다. 자, 제 이름 이인혜를 적고 연락처 한번 이제 적은 다음에 이메일 주소 이제 뭐 어디로 안내받을지 이메일 주소도 넣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기대합니다라고 성실하게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에 한번 제출을 해볼게요. 자, 제출을 완료했으면 어떻게 연결이 될까라는 거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실제로 연결이 되는 데는 시간이 살짝 소요가 될 수가 있어서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지금 방금 넣은 그 교육 신청이 이렇게 업무로 등록이 되었네요.
네, 누가 교육 신청했는지가 업무 제목으로 등록되고, 제가 언제 어떤 정보로 내 업무를 등록했는지가 이렇게 그대로 끌려와서 업무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 교육 신청건에 대해서 뭐 확인했으면 바로 완료로 할 수도 있고요. 개별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뭐 진행을 해서 뭐 땡땡에 대해서 안내 완료라고까지 기록을 남긴 뒤에 뭐 완료 처리를 하거나 개개인의 개별적인 신청권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제피어를 활용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구글 설문지 시트, 요 응답 시트를 항상 옆에다가 이제 켜놨었을 거고요. 네, 이 시트를 항상 옆에다가 이제 이렇게 켜놨었을 거고, 그 다음에 들어올 때마다 알림이 따로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하루에도 수시로 여길 들어가서 네, 확인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진행 내용을 따로 기록을 했었어야 됐을 겁니다. 네, 요게 조금이라도 바쁜 업무 중이라면 누락하기가 쉽겠죠. 네, 다만 요거를 네, 제피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대신 이제 등록하게 함으로써 업무로 또 등록되게 함으로써 누락도 없애주고 플로우로 이관하는 것도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저의 요 수동적인 업무는 굉장히 크게 자동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제피어를 통해서 지메일을 우리 플로우로 지메일에 수신되는 메일을 플로우 글로 등록할 수도 있고요. 구글 캘린더에 등록되는 걸 플로우 일정으로 등록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 연결해서 DM이나 이런 부분들을 플로우에 연결해서 마케팅적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구글 폼을 활용해서는 뭐 실시간 유입되는 그런 영업 DB 모으는 거에 대한 관리 포인트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의 제피어를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은 이 수동 체크 업무들 자동화할 수도 있고 업무 시간도 줄여주고 또 뿐만 아니라 누락도 없애줌으로써 나의 체계적이고 쉬운 업무를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들은 다양하게 한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피어는 이 계정을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한 명당 꼭 유료 계정을 사용하시지 않더라도 월에 100건까지 아까 생성했던 잽은 3개까지는 무료 생성 가능하고 거기서 수신되는 건들은 또 100개까지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무료 계정도 충분히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반복 일정 반복 업무, 즉 반복 게시글입니다. 우리가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은 매일매일 다른 업무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뭐 특정한 요일마다 똑같이 진행하는 업무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일일 뭐 보고가 있을 수도 있고 주간 보고가 될 수도 있고 월간 보고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이제 업무들을 매번 똑같이 이제 등록을 하려다 보면은 아, 귀찮다. 그냥 자동으로 매번 등록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요. 그 기능들을 대신해주는 기능이 바로 반복 게시글 네,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능을 활용하면 자동화 리마인드 효과 2가지 모두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자,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업무는 네, 주간마다 진행하는 매번 이제 네, 주간 보고 업무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매 주마다 이제 팀장들이 이제 모여서 월요일마다 이제 팀장 주간 회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주간 보고 시트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그 전주 금요일 날에 팀원들의 업무를 미리 이제 공유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매주마다 진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업무의 이름으로 이제 등록을 해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주간 보고 시트 작성하기라는 업무로 이제 자주 등록을 합니다. 자, 담당자는 제가 이제 뭐 저희 팀원들을 이제 지정을 할 수가 뭐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주간 보고 시트 작성하기. 여기에는 뭐 이제 링크를 첨부해줘도 될 것 같아요. 뭐 링크 여기다가 자, 매주 라고 한 다음에 이제 등록을 먼저 합니다. 자, 등록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네.
요 글에 가면은 이제 더보기를 클릭하면 여기에 반복 등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프로 버전 사용자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반복 주기와 종료일, 그리고 네, 다른 설정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자, 매주마다 진행하는 거랬죠? 그럼 매주 금요일마다 등록해서 뭐 종료일은 뭐 이번 올해 상반기까지는 진행을 일단 하겠다라고 하면 30일까지로 지정을 해주고, 자, 업무 마감일까지도 이제 지정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등록된 일자 기준으로 뭐 같은 날로 할지 뭐 며칠 뒤로 할지 이런 부분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매주 금요일마다 오전 7시에 등록이 되고 당일에 이제 마감일이 지정되도록 매주마다 자동으로 등록한 종료일까지 계속해서 등록이 되는 거죠. 만약에 당일이 아니라 한 2, 3일 전에 미리 등록해서 담당자들이 미리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면은 한 매주 수요일마다 등록해서 마감일은 그로부터 뭐 3일 뒤로 지정을 해서 이틀 뒤네요. 이틀 뒤로 지정하게 해서 담당자는 동일로 이렇게 설정하면은 이제 요 부분들은 내가 설정한 날마다 그 마감일 기준이 찍히면서 등록한 담당자로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제가 설정해서 등록한 반복 등록 게시글을 프로젝트 내 반복 등록 탭에 가면은 그 프로젝트에 등록된 반복 세팅된 게시글들을 모아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클릭하면 어떤 이제 설정으로 지금 반복 게시물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아직 종료되지 않았지만 반복 종료할래 하고 종료하실 수도 있고, 스케줄을 네, 이제 변경하겠다. 조금 해보니까 더 빨리 등록이 돼야 될 것 같아. 라는 등의 수정사항이 있을 때는 이 수정, 네, 항목에서 수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수정은 네, 작성자 본인과 그리고 이 프로젝트 관리자만 네, 수정할 수 있는 점도 같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반복 등록 활용하면은 우리가 매번 등록해야 돼서 귀찮았던 것도 자동화할 수 있고, 또 이게 그냥 자동으로 등록해주니까 리마인드 효과도 가져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업무를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관리자분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관리자분들이 우리 직원들의 성과 또는 보안 등등을 관리하시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기능들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기능은 OKR 기능입니다. 네, OKR 이제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이제 언제부턴가 구글에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성과 관리 그리고 목표 관리 그런 이제 툴로 굉장히 이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플로우도 이 부분이 우리의 플로우가 적합하다 생각해서 이제 프로 기능으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현재 우리는 플로우에서 굉장히 열심히 업무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각각의 프로젝트에서 업무도 진행하고 기록도 남기고. 근데 가끔 가다 보면 그 업무들이 어떤 목표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간혹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연결짓기 위해서 OKR 기능을 플로우에 이제 추가를 했고요. 비즈니스 프로 사용자라면 누구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실제 화면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우리 메인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업무 포털이라고 클릭을 하시면 비즈니스 프로 버전 사용자분들은 여기에 OKR 기능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누구나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이미 사용을 하고 있다면 내가 이제 생성되어 있는 OKR 목록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자면은, 뭐, 지금 우리의 목표가, 정말 전 세계 고객이 정말 필요한 기능을 개발하고 업무 효율 향상을 경험하게 하자라는 목표가 있다면, 이 안에서 이제 뭐 핵심 어떤 거를 달성 수치로 평가할 것인가도 핵심 결과도 이제 입력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 수많은 프로젝트 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많은 업무들을 이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지금 필요한 여기서 관련된 이 목표와 관련된 업무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연결하고, 그리고 매주마다 이 프로젝트 안에서 진행되는 업무들을 네, 이렇게 업무들을 연결하고 연결하고 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특이사항들이 있을지 매주마다 피드백.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달성률도 점검해보고,
어떤 가치를 가져가야 되는지도 지속적으로 체크함으로써 이미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업무들이 우리가 지정한 목표 안에서 잘 실행되고 있는가를 네, 점검해주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OKR은 이거를 이제 하나의 그 관리 방법 안에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플로우는 이미 플로우의 프로젝트와 업무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끌어와서 모아줄 수 있고 그리고 피드백하는 방법을 최적화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프로젝트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점검하고 싶다면 이 OKR을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주간으로 이렇게 피드백하면서 네, 우리의 업무 과정을 그리고 우리의 열심히 하는 그 과정을 점검하는 데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회사 부서 차원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지만 개인이 개인의 목표, 그러니까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를 뭔가 증명하고 기록하고 그걸 트래킹하고 싶을 때 개인적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는 방법으로 OKR 사용할 수 있고 이것만 잘 활용하신다면 플로에서 업무 열심히 진행해서 그 기록들을 자산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가 또는 우리 부서가 우리 개개인이 그 목표를 향해서 잘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효과도 가져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만 보여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법을 원하시면 저희가 OKR 그 플로우 적용 방법도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링크 첨부해 드려가지고 네, 더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에 같이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안 기능입니다. 우리 이제 관리자분들, 그리고 우리 회사의 뭐 IT 담당자분들, 지금 현재 우리 회사 자산이나 뭐 파일이나 공유되는 것들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나요? 기존 카카오톡이나 외부 메일이나 메신저에서 주고받는 것들을 따로 어떻게 관리하지 못해서 개개인의 책임에 이제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플로우를 이제 저장하시는 경우도 많을 거고, 도입하신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비즈니스 프로 버전에서는 이걸 더욱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한 강력한 보안 기능을 프로 안에 이제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프로 버전을 사용하시면 정말 대기업에서 따로 보안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사용하는 것만큼 안전하게 이제 지킬 수 있도록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파일 보안, 그리고 이제 로그인 접근, 네, 이런 부분까지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실제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 이 보안 기능은 관리자분들이 제어하는 만큼 어드민 페이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드민 페이지 여기 좌측 하단에 관리자 권한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모두 접근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드민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보안 설정 페이지에서 이 보안 기능들을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네, 이렇게 파일 보안으로서 지정된 IP에서만 다운로드를 허용할 수 있도록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사무실, 뭐 6층 사무실에서만 뭐 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고, 뭐 따로 이제 지점이 나뉘어져 있는 경우, 지사가 나뉘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지사의 IP들을 등록해서 거기서만 다운로드 할 수 있고, 그 외적인 집이나 외부에서는 다운로드 할 수 없도록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우리 회사 직원들만 파일 조회를 허용함으로써 외부인의 확인은 좀 어렵게 제어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PC에선 자유롭게 해도 되나 모바일에서는 아예 다운로드를 제한함으로써 아예 외부로 유출되는 걸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등의 강력한 제어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다가 근데 여기서 뭐 더 나아가서 대표님이나 이제 뭐 좀 높은 임원진 급 분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하게 허용할래? 라고 하는 경우도 대비해서 유저 권한 견한 예외 유저 관리 기능도 추가하고 있어서 대표님이나 뭐 이제 임원진 분들 계정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분들에 한해서는 뭐 IP 제한 없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도 예외 케이스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로그인도 마찬가지인데요. 로그인을 할 때마다 뭐 본인 외에 다른 분들이 뭐 이제 저장된 쿠키 활용해서 로그인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도록 2차 인증,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이제 인증번호를 입력해서 해야지만 로그인할 수 있도록
방어를 할 수도 있고, 로그인 IP 설정에서 지정된 IP에서만 로그인하게 함으로써 우리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 공유되는 우리 회사 플로우 내에 접근도 검증된 사람들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도 예외 유저 관리 당연히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로그인 제한함으로써 PC 외에 모바일에서는 또 플로우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력한 보안 기능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회사 이제 그 케이스에 따라서 파일이나 로그인 부분들 굉장히 잘 제어할 수가 있겠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화면 캡처를 방지한다든지 모바일 기기에서 캡처해서 유출하는 거를 또 방지한다든지 그리고 파일 문서 비워나 이런 부분에서 워터마크가 이제 표식이 되게 함으로써 이 문서를 혹시나 누군가 다운로드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몇 시에 했는지도 표시할 수 있도록 그런 트래킹할 수 있는 워터마크 기능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바일에서도 워터마크 기능 아예 전체 화면에서 보이게 함으로써 이걸 누가 캡처한다면 그걸 누가 했는지 트래킹할 수 있도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카테고리로 보면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웬만한 우리 회사의 자산들이 이제 외부로 무단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환경에 맞춘 유동적인 활용이 가능하고 그로써 우리 업무 자산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플로우에서 업무가 열심히 진행되는 만큼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과 파일들이 많이 공유가 될 텐데요. 이를 통해서 플로우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면은 외부 보안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따로 이제 제어해야만 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통해 쉽게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덟 번째 기능은 바로 프로젝트 템플릿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프로젝트 만들 때 아까 AI 통해서 프로젝트 템플릿 신규 세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자, 이런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프로젝트를 매번 만들어야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걸 새로 만들고 게시글을 또 매번 복사하거나 새로 생성하려니 귀찮다라는 케이스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템플릿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맹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의 경우라면 그 가맹점이 새로 생성될 때마다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고 기본 세팅되는 게시글들이 매번 똑같은 경우들이 있을 거고요. 신규 입사자가 들어왔을 때 온보딩을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매번 새로 만들 때 그 안에 안내되는 내용들은 모두 초기엔 다 똑같다 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고객 관리하는 프로젝트인데 그 고객에게 초기에 안내돼야 되는 매뉴얼이라든지 주의사항이라든지 소개하는 내용들은 모두 매번 똑같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다양한 케이스들의 그런 동일한 콘텐츠 공유 케이스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회사에 맞춰놓은 정말 잘 정비된 프로젝트를 매번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프로젝트 템플릿인데요. 하나의 예시를 이제 보여드리자면 여기는 이제 연구소 연구 일지 프로젝트라서 어떠한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마다 연구 일지 그 프로젝트를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개요라든지 어떤 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작성해 놓고 이렇게 생성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프로젝트를 매번 새로 만들려면 또 똑같이 연구소 이렇게 프로젝트명 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 또 새로 프로젝트 개요를 항상 작성을 해야 됐었겠죠. 근데 우리 바쁘잖아요. 이런 거 너무 귀찮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세팅을 잘 해놨다면 이제 우리는 요거를 프로젝트 템플릿에 추가를 해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구소 업무일지 템플릿 이런 식으로 만들고 대표 이미지도 이제 그냥 아무거나 해볼게요. 이제 설정을 하고 저장을 하면 이제 이것은 템플릿으로 저장이 되고요. 우리 직원들은 템플릿으로 연구소 프로젝트가 혹시나 새로 시작이 된다면 요거로 그대로 가져가서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세팅했던 게시글까지 다 생성이 되죠. 자, 이게 게시글이 50개까지 이렇게 다 끌려오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고객 관리 프로젝트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요. 프랜차이즈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가맹점 운영하는 그런 이제 업체들에서도 이 프로 템플릿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새롭게 프로젝트를 세팅하는 그 시간들을 이렇게 통해서 단축시켜 보고요. 그리고 또는 우리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이 양식은 그냥 꼭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라는 규칙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도 네, 요런 템플릿을 활용하시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바로 플로우 오픈 API 센터입니다. 네, 오픈 API 센터는 사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체 시스템이라든지 네, 개발자분들이 직접 연동해서 유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우리 회사의 조직도를 네, 플로우와 연동해서 조직도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게 한다든지, 뭐 이제 전자결제 알림을 플로우 알림 보스로 받게 해서 여기 보여지는 화면처럼 네, 이렇게 바로 알림을 와서 연결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사내 시스템에 등록되는 뭐 인트라넷이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등록되는 공지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플로우 공지 프로젝트에 연결시켜서 게시글로도 자동 업로드하게 한다든지 라는 외부 이제 회사 내 플로우 아닌 외부 시스템들과 유연하게 연동해서 플로우 안에서 정보들을 좀 한눈에 모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굉장히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아마 이 부분들은 사내에 좀 개발자분들이 있는 이제 업체들, 그리고 네, 좀 더 그런 이제 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경우에는 좀 활용하시기에 좋은데요. 상세한 방법을 설명드리기보다 여기는 API 센터 접근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API 센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관리자분들이라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어드민에서 네, 오픈 API 센터 클릭해서 바로 이렇게 접속해서 다양한 정보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안에서 어떻게 연동을 하는 건지, 무엇을 연동할 수가 있는 건지, 플로우에서 제공하고 있는 API 정보는 어떤 것들인지를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안에서 직접 보시나 이런 부분들 테스트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정보들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러 코드나 실제 테스트 진행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들도 응답값은 어떻게 되는지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안에서 만약에 여기 들어오신 분이 관리자분이라면 네, 이 안에서 알림봇을 생성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다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나는 관리자인데 이거를 실제 진행하는 개발자는 관리자가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관리자 권한을 줘야 되나?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요 URL만 전달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URL 전달해서 네, 여기 이렇게 입력만 하면 네, 누구나 이 API 센터에는 접근이 가능하고요. 연동 작업은 개발자분들한테 의뢰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그 키는 API 키 값은 관리자분이 상상을 해주셔야 돼서 그 부분만 인지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쉽게 우리 API 연동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프로 버전에서 제공하고 있는 특별한 기능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추가 용량으로 넉넉한 용량부터 OKR 대시보드 보안 기능, 오픈 API, 제피어 연동, 반복 등록, AI 업무를 통한 다양한 기능까지 네, 비즈니스 베이직에서는 게스트 초대 프로젝트 그리고 메신저를 통해 우리 회사의 업무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 업무의 마감일 관리 그리고 그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우리의 그 업무 진행 과정을 더욱더 의미 있게 만들었다면 비즈니스 프로에서는 그 과정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다 쉽게 가능하게 함에 더불어서 보안까지 지킴으로써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리자분들, 그리고 우리 담당자분들, 그리고 우리 임직원분들께서도 우리 회사 직원들이 업무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쉽게,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좋겠다 하시면서 또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비즈니스 프로를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심으로써 프로 버전을 사용하면 우리 회사의 생산성 정말 높일 수 있는가를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고요. 비즈니스 프로 기능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플로우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